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정작 늙고 보니 혼자구나. 친구도 자식도 배우자도 다 자기 사는데 바빠서 문득문득 내가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독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함은 남을 해치는 독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단단함, 나를 위해서 단호해지는 태도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마지막까지 혼자 걷는 길. 그렇다면 남의 눈치 보며 살 게 아니라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생활 습관, 인간관계, 감정관리, 그리고 철학까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지고 남은 인생을 좀 더 나답게 살아갈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밤새워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금방 회복이 됐죠. 하지만 지금은 작은 피로에도 며칠씩 몸이 무겁고 한 번 아프면 예전처럼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첫 번째 독함은 바로 생활 습관에서의 단호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면서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날. 오늘은 그냥 대충 먹어도 되겠지 하며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는 날.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았을 이런 일들이 나이가 들면 삶의 질을 크게 흔듭니다. 그래서 습관 하나하나가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내 몸을 대신 돌봐줄 수 없죠. 결국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나 자신에게 독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 기상 습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짧아지고 몸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단호하게 다잡아야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7시 전에 일어난다. 이런 기준을 세우고 지켜내는 힘, 그것이 바로 독함입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입이 즐거운 음식보다 몸이 편안한 음식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제철 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 이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 선택이고 내 결단이죠. 남이 권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 결과가 경고해준다고 저절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독하게 바꿔야겠다 결심해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시려서 못하겠어. 맞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운동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만히 계시면 더 굳어지고, 더 아프고, 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가볍게라도 몸을 쓰는 습관을 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집안일처럼 가벼운 동작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 꾸준히 이어가는 건 오직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독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귀찮아, 오늘은 쉬고 싶어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나를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힘. 이게 진짜 생활 습관 속의 독함이에요. 또 한 가지, 정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는 물건이 쌓입니다.
쓰지 않는 옷, 필요 없는 그릇, 버리기 아까워서 쟁여둔 물건들. 그런데 이 물건들이 점점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버린다. 내가 없어도 가족이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남겨둔다.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하나하나 비워내야 합니다. 사실 버린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 불필요한 집착을 덜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대신 자유가 들어옵니다. 이 자유는 나이 들수록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조금쯤 괜찮겠지 하며 내 몸과 생활을 방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내 몸 하나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하고 단호히 다잡고 계신가요? 생활 습관에서의 독함은 남을 향한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이 쌓여서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지만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점점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직장 동료도 있고 모임과 약속으로 바쁘게 지냈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관계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연락하던 친구도 뜸해지고 술 한잔 기울이던 자리는 추억이 됩니다. 결국 남는 건 정말 몇 사람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독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함은 남을 끊어내고 차갑게 대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와는 단호히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늘 나에게 부탁만 하는 사람, 내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 젊을 때는 그래도 인연인데 하면서 참고 만나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그런 사람들에게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독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얽히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너무 외롭잖아. 그래도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라면 그건 오히려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상태 아닐까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연을 끊었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외롭다고 아무 관계나 붙잡는 것보다 홀로 당당히 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관계에서 독해야 할 부분은 바로 경계선입니다. 누군가 자꾸 나를 이용하려 들 때 자식이건 친척이건 안 된다는 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참고 양보하고 어떻게든 맞춰주며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 마음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싫다, 안 된다는 말을 단호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의 독함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도 분명 소중한 인연이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나를 존중하며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독함은 결국 가짜 인연과 진짜 인연을 구분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만나면 힘들어지는데 끊지 못하는 인연, 늘 마음만 상하는데 놓지 못하는 사람. 이제는 독하게 결단할 때입니다. 관계의 독함은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필요 없는 인연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분은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늘 돈을 빌리려 하고 부탁만 해오고 만나면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그래도 친구인데 하며 들어줬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더 이상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진짜 나를 위한 독함이구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깊고 진실한 단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몇 사람을 구분해내는 눈과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가족과 자식 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남편 아내 챙기느라, 부모님 봉양하느라 내 인생은 늘 뒷전이었죠.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러 떠나고, 손주들도 바쁘고, 배우자와도 취향이 달라져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 남는 건 나 자신뿐인데,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내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면, 노년은 너무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가족관계 속의 독함입니다. 여기서의 독함은 자식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되 내 삶을 다 내어주지는 않는다는 단호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모든 걸 챙겨주려 합니다. 결혼자금, 집, 손주 양육, 심지어 생활비까지. 물론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내어주고 나면 정작 내 노후는 텅 비어버립니다.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마음도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희생은 자식을 나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독함은 이제는 내 인생을 먼저 챙긴다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은 분명히 해주되 내 삶을 무너뜨릴 정도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야. 하지만 이 선은 넘어설 수 없어. 이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자식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 키워줬는데 나이 들어서 자식이 나 좀 챙겨주겠지. 내가 손주 돌봐줬으니 나도 보답받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자식도 자기 삶이 바쁘고 손주들도 금세 커버립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고 실망은 곧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독해야 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산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겁니다.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는 각자의 시간이 많아지고 취향도 달라지고 대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버겁게 느낍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서운해하고 싸움이 늘어나죠. 그러나 여기서도 독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걸 의지하려 하지 않고 나 혼자서도 즐겁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여행을 가는 용기, 내 취미를 찾고 즐기는 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도전. 이것들이 바로 가족관계에서 필요한 독함입니다. 배우자는 소중하지만 배우자 한 사람에게 내 인생 전체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식은 나를 바라보지 않더라.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허무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사랑을 주되 내 행복은 내 손으로 만든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내가 없으면 우리 애들이 안 돼 하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내가 있어야 내 인생이 된다 하고 생각하시나요? 가족 관계에서의 독함은 결코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을 위한 태도입니다. 내가 나답게 서 있을 때 가족도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반드시 배워야 할 독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힘든 게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몸이 아파도 약을 먹으면 낫지만 마음이 아프면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특히 노년에는 서운함, 외로움,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이 자주 찾아오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감정을 다루는 힘, 곧 감정 속에서 독해지는 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아 서운했던 날, 가까운 친구가 모임에 나만 빼놓고 갔다는 걸 알았을 때,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였던 순간, 젊었을 때는 바쁘니까, 정신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고 작은 무심함에도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감정을 관리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감정 관리의 독함입니다. 감정의 독함은 무조건 참고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내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젊었을 때는 내가 뭐라도 보여주겠다며 이를 악물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달라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잡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수준의 사람이구나 하고 단호히 선을 긋고 내 감정을 그 이상 끌고 가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서운함을 다루는 독함입니다. 노년에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서운함입니다. 자식이 챙기지 않아 서운하고,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 서운하고, 배우자가 몰라줘서 서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운함을 매번 쌓아두면 결국 마음이 병듭니다. 그래서 독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서운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거기에 묶이지 않겠다. 이게 바로 독함입니다. 서운한 감정을 인정은 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갉아먹게 두지 않는 태도죠. 그리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억울한 일은 생깁니다. 사소한 말다툼, 오해, 부당한 대우. 그런데 예전처럼 분노를 그대로 터뜨리면 관계만 악화되고 내 마음만 더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 때 이렇게 다잡아야 합니다. 이 순간 화내면 결국 손해는 나다. 나는 이 감정을 내 손으로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감정을 붙잡는 힘이 독함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참다 보면 병이 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건전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일기 쓰기, 산책하기, 가벼운 운동, 혹은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기.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다루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더 쉽게 무너지고 더 깊게 흔들립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독한 마음 다스림입니다. 나는 이 감정에 지지 않는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누가 뭐라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는데 이제는 그냥 웃어넘긴다.
그게 내가 이긴 거다. 맞습니다. 진짜 독한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낼 이유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자잘한 서운함에 하루 종일 마음을 빼앗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내 감정은 내가 다스린다 하고 단단히 서 계신가요? 감정 관리에서의 독함은 결국 내 마음을 내 손으로 지켜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있을 때 노년의 외로움과 서운함도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젊을 때는 벌 수 있지만 노년에는 벌 기회는 줄고 쓸 일은 늘어나죠. 약가, 병원비, 생활비 그래서 노년의 돈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돈을 지키는 독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가족한테 쓰는 게 제일 보람이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쓸 돈을 다 남에게 내어주고 나면 정작 내 노후가 휘청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독함은 내 돈을 끝까지 지켜내는 단호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 집 보증금 좀 보태주세요.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데 투자 좀 해주세요. 부모 마음에 거절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때 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다. 내 노후를 무너뜨리면서까지는 못해준다. 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돈이 없으면 결국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남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 의지하며 받는 시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돈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면 그 순간 존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에 있어서만큼은 독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고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마음을 노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투자 권유, 이상한 건강식품 특히 노인을 노린 사기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만 투자하면 2배로 돌려드립니다. 이 약 먹으면 무병장수합니다.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가 버리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맹목적인 믿음은 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신뢰에서의 독함입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모르는 계약서에는 도장 찍지 않는다. 자식이 아닌 이상 돈 문제는 무조건 다시 확인한다. 이런 원칙을 독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끔은 자식이나 친척이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확실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럴수록 냉정해져야 합니다. 진짜 확실하다면 은행이나 전문가가 보증할 겁니다. 가족이 부탁한다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검증하고 따져보고 판단하는 독함이 필요합니다. 돈과 신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하고 신뢰를 지켜야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질 때 노년의 존엄이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자식한테 다 주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하고 마음먹으셨나요? 돈과 신뢰에서의 독함은 결코 인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자식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단단히 설 때 가족도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책상 위 펜 한 자루만 정리해 보세요. 불필요한 집착을 덜어내는 연습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보세요. 내 몸을 내가 지킨다는 독한 다짐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종이에 적고 찢어버리기 해보세요. 감정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자식이나 친구에게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이번엔 힘들다라는 단호한 거절을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내 존엄을 지켜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독해져야 한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독해져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독해져야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족관계에서 독해져야 내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감정관리에서 독해져야 마음의 평화를 얻고, 돈과 신뢰에서 독해져야 존엄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독함이란 차가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가장 단단한 태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